근데 우리는 이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1등을 인정도 안 하고 또 1등한 사람들조차도 무엇을 해서 달려갔는가? 거기다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1등을 다들 원하지만 겉으로 1등이 되라는 말을 사실 다들 주저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1등을 당당하게 말씀하실 때 저 사실 굉장히 놀랬거든요. 예. 근데 1등이라는 단어에는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될 것 같고 남들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 아닌 남을 불행하게 하는 길인 것 같고 또 나 역시 남들이 시기 질투를 한 몸에 받을 것 같아 힘들어지는 길. 오케이. 그래서 오히려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무리에 묻어가고 싶은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등에 대한 원장님이 말씀하신 1등의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보시죠. 네. (1등에) 대한 의미는 사실 질문자가 말한 대로 우리가 선천의 방식이 1등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1등은 누구를 위한 1등이었냐는 거죠. 근데 그 방식이 나빴냐? 아니요. 그럼 그때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쌤의 강의 속에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분야에 1등을 하고 싶고 나는 이 분야에 1등을 다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가르친 그 속에 뭐가 있었냐면 과연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1등을 하고자 하는 궁극의 목적이 뭐냐, 이거의 개념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무조건 1등을 추구했던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또 다르냐? 아니요. 그 당시에는 인류의 문물을 먹고 우리들이 빨리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거기다 원리를 다 가르쳐 주고 가기가 늦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인류에서 오는 지식을 다 먹어라. 일단 먹고 그 다음에 각자 분야에서 1등이 되라 라고 한 거죠. 그럼 1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1등을 가지고 이제 후천시대에 왔을 때 이 1등을 가지고 우리가 1등끼리 모여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논의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그때에 대한 새로운 교육이 나와서 이 방향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후천이 시작돼서도 아직까지 이러한 1등을 고수하다 보니까 선천의 방식으로 고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질타를 받는 거죠. 또한 그러한 1등도 나는 이렇게 향해서 달려서 1등이 됐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1등이 과연 존재했던가, 나는 무엇을 보고 달려왔던가, 이 개념을 모르다 보니까 1등의 의미가 퇴색이 된 거죠. 그래서 다들 각자가 나는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왔는데 세상에서 막상 나오고 보니까 물론 어떤 1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기나 명예나 돈은 얻었겠지만 이것이 결코 내 안에 충족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로 무언가 충족되지 않은 나만의 2%가 있다. 물론 그것은 2%가 아닙니다만은 우리들은 그 충족되지 않는 그 2%를 저희들이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 과연 이 충족되지 않은 이 2%가 무엇인가? 저는 그 2%라는 것이 쌤 강의에 들어보면 30%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들이 말로 2%를 쓰고 있지만 그 2%가 결국 그거라는 거죠. 내가 이거 배우고 내가 이 1등이 된 것은 세상을 보는 안목이 그만큼의 나의 바운더리에서 1등이 됐다고 한다면 여기서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지식을 펼쳐야 되는가? 내가 1등이 됐을 때 이 바라보는 세상을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뭔가 세상 사람들과 공유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1등을 인정도 안 하고 또 1등한 사람들조차도 무엇을 해서 달려갔는가? 거기다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식인들이 자살률이 더 높다는 게 바로 그건 거죠. 왜? 목적 없이 달려왔으니까. 근데 그나마 목적도 나름대로 어떤 과거의 선천의 버전에서 1등을 향해서 달려왔지만 목적을 나름대로 이루고 보니 그 다음 그림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다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각자 나름대로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1등을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러한 1등도 어떤 사람은 문화 분야 1등, 어떤 사람은 과학 분야 1등, 어떤 사람은 수학 분야 1등, 영어 분야 1등, 하다못해 나는 낚시 분야 1등, 나는 뭐 스포츠 분야 1등을 하든 스포츠는 각자 다르겠죠. 그런 1등들을 다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무언가를 하지 않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짓밟고 올라왔기 때문에 경쟁 속에서 이겼고 거기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질투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각자가 나름대로 자기의 자식들이 1등하기를 바랐던 거죠. 그것은 우리 부모들의 막연한 건지는 모르나 저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대자연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었다고 봐요. 이 세상은 지금 분야가 너무 다양하고
분포도도 엄청 넓어요. 그래서 우리는 1등이 한 분야의 1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도자 분야의 1등, 그것도 정치계 1등, 사회 1등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정치 분야나 사회 분야 1등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모든 정보라든가 모든 지식이 포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1등들이 모여서 정말 진짜 세상에서 바라는 과연 1등들이 바랐던 세계가 뭔지를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1등들은 왜 1등이죠? 밑에 2등, 3등, 4등, 5등, 6등부터 해서 꼴찌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1등이라는 단어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1등은 나를 제외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사회를 위한 환원, 공유, 나눔, 선한 영향력 이런 좋은 단어들이 그 안에 그게 포함이 됐었던 거예요. 그것이 또 1등에 대한 책임과 의무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질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몰라요. 왜? 세상이 이렇게 이끌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인류의 지도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야의 1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너도 1등이 돼야 돼. 너도 1등이 돼야 돼. 근데 우리가 어디를 바라고 1등이 돼야 되느냐?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등을 바랬던 건데 그 개념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서로서로 1등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서로서로 대립과 경쟁을 하는 이런 시기가 돼 있어서 1등이 이 1등을 짓밟는 이런 분야까지 지금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후천시대에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정법이 장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1등도 막상 했으나 공허함을 가지게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1등이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 우리가 바라는 후천시대의 의미의 1등은 너무나 멋진 1등이에요. 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1등을 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1등을 과연 하려고 했을 때는 이만한 품성도 같이 1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1등이라는 것이 좁은 이런 1등이 아니라 내가 어떤 피라미드를 향해서 이만큼 올라갔지만 이 1등의 품성은 이 좁은 것이 아니라 높고 넓고 그게 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깊이까지 같이 갖추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이 진정한 1등으로 보고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진정한 찬사를 보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그 1등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과 더불어서 존경까지 갈 수 있겠죠. 이러한 1등의 원리를 우리가 선천시대나 지금까지도 정법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여기서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1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고 1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이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정법을 아는 우리들은 각자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1등이 돼야 돼요. 각자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근데 이 1등이라고 해서 같은 1등끼리 서로 키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분야에서 1등, 나는 저 분야에서 1등.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떤 높낮이를 가렸을 때라도 이 사람의 1등은 여기 갔을 때 이게 1등이 진정으로 인정을 받고 여기는 이만큼만 해도 충분히 1등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이 되거든요. 그럼 이 분야에서 1등을 하지 절대 서로서로 키재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내 분야에서 이 1등을 가지고 나도 이만큼의 캐파를 가지고 나도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나도 세상에 뜻을 펼쳐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이만한 분야에서 여기서 이쪽 분야 옆으로 가서 이 높이의 1등을 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자기가 펼칠 수 있는 그 분야에 이 뭔가 선한 영향력이라든가 환원이라든가 공유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1등에 대한 사람들이 뭔가 무시를 하거나 그 또한 1등도 나는 이런 거 하려고 1등이 된 게 아닌데 뭔가는 있을 텐데 라고 다들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꼴찌들의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꼴찌가 저 1등을 바라보고 1등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또 1등은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나는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깎아내리지? 라고 해서 서로 간에 물고 물리는 이런 관계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장착을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뭔가 내가 어떤 내 분야에서 1등이 되려고 하면 나는 이 분야를 보고 가면 됩니다. 절대 옆에 있는 저 1등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1등끼리는 나중에 우리가 뭔가 큰 프로젝트를 할 때 그때 이러한 1등들이 다 모여서 각자의 분야에서 1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다 공유하다 보면 아주 어마어마한 큰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때 정말 세상이 원하는 어지간한 사람은 다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프로젝트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등의 개념 바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이 내가 뭔가 1등을 하고자 한다면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품성도 정말 1등이 돼야 되고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1등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명분을 짚어보고 간다고 한다면 그분이 정말 1등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1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설명이 이해가 됐습니까?